한 여성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그녀는 그렇게 평범한 오후에 편한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는 한 남성에게로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바로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피해 여성과 내연 관계였던 경찰. 임신 다툼 그리고 실종. 그리고 며칠 뒤 충청남도 군산의 농수로에서 그녀의 옷가지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즉시 전국 수배령을 내렸고 4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쫓아야 했던 범인은 바로 자신들의 동료였습니다. 오늘 사건의 키워드는 모범 경찰의 두 얼굴입니다. 여러분은 모범 경찰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여성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7월 충청남도 논산. 40세 여성 A씨는 한 남성과 내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어렵게 만난 남자였고 얼마 전에는 임신 사실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고민 끝에 두 사람은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날, A씨는 짧은 외출을 준비합니다. 잠깐 얘기만 나누고 올게. 그렇게 편한 차림으로 집을 나선 A씨. 하지만 그녀는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사건은 점점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남자, 바로 군산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정모 경사였습니다. 네, 믿기 어렵지만 피해 여성이 만나러 나간 남성은 바로 경찰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가 이미 유부남이었다는 것. 게다가 피해 여성의 가족은 임신 사실을 알린 뒤로 정 씨가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집과 차량을 조사했지만 그는 낚시터를 알아보러 갔다며 완강히 진술을 부인했죠. 그는 블랙박스를 일부러 삭제했고 얼굴에는 누군가에게 긁힌 듯한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경찰도 수상함을 느낍니다. 그의 아내에게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달라고 요청하자 정 씨는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 조치된 뒤 잠복 중이던 경찰을 피해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이후 정 씨에게는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고 400명이 넘는 인력이 추적에 투입됩니다. 경찰이 쫓는 도망자. 그는 자신들의 동료였습니다. 잠입과 위장, 도주와 은폐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전개. 도망치는 자와 쫓는 자.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쫓는 쪽도 경찰이고 도망치는 쪽도 경찰이라는 사실입니다. 2013년 7월 말 정 씨는 차량을 몰고 군산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는 차를 다리 밑에 세워놓고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영월로 도주하며 옷을 갈아입고 영월, 제천, 대전, 전주, 군산 등 전국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계속해서 이동했고 경찰은 곳곳에서 그를 놓치며 애를 먹었습니다. 도주 6일째인 7월 30일 군산 농수로에서 피해자의 옷가지가 발견됩니다. 이제 정 씨가 여성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8월 2일 충남 논산에서 한 경찰관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한 남성을 수상히 여깁니다. 바로 수배 전단에 나온 얼굴과 똑같았던 남자. 그는 근처 PC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합니다. 범인은 동료 경찰이었습니다. 긴 설득 끝에 정 씨는 드디어 입을 엽니다. 1년 전 경찰 선배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7월 17일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며칠 뒤 수술비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금액이 적다며 화를 냈고 순간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폐양어장에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곳곳에서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정말 수술비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피해자는 정말 임신 중이었을까요? 정 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여동생은 언니가 두 줄 뜬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다며
그때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정 씨 짓이다라는 말을 사건 전 남겼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준비된 계획 살인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정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끝까지 말합니다. 언니는 정 씨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리자 정 씨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만약 무슨 일 생기면 그 사람 짓이라고 말했어요. 정 씨의 살해는 정말 우발적이었을까요? 계획적 범죄의 흔적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정 씨는 시신 유기를 위해 차량으로 수백 킬로를 이동했고 양어장이라는 은폐 장소까지 골랐습니다. 게다가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도주 중에는 옷을 갈아입고 이동 경로까지 치밀하게 숨겼습니다. 게다가 그는 14년간 모범 경찰로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처벌을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말합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은 법을 지키라는 책임이지 범죄를 은폐할 권리가 아닙니다. 살인, 시신 유기, 증거인멸, 도주,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정 씨에게 법원은 징역 14년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2013년 기준 살인죄의 평균 형량은 10년 내외였고 20년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유족은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2025년 정 씨가 가석방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법정에서 사죄를 반복하던 그 남자,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모든 것을 끝낸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 씨는 다시 사회에 나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범 경찰이라 불리던 한 남자의 두 얼굴, 그리고 죽음으로 말할 수 없게 된 한 여성의 진실. 그날 그 사건은 앞으로도 꼭 기억되어야 할 진실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